두산 에너비티는 이제 처음 조정이 온 거예요. 조정다운. 이제 처음으로 노이즈가 낀 거예요. 정부 입을 통해서. 근데 이 정도의 통상적인 조정이나 노이즈는 무조건 그 어떤 주도주든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살려면요. 좀 급락이 와서 멀티플을 좀 낮춰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져요. 갖고 있으면서도. 왜냐면 빠지기 시작하면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처럼. 저는 살다 어떤 기업을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특정 목적으로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흔들어대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고 또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나서서 너는 죽었다. 그러는 거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원전이 죽었으니까요. 문 대통령 이후로, 문 대통령보다는 좀 심하죠. 왜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주가가 올랐다고 했지만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원전이 사실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죽여놨으니까. 이제 안 될 겁니다. 원전이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원전은 이렇게 띄워놓고 전 국민의 관심을 얻고 나서 이걸 이렇게 죽이면 이 산업을. 근데 이게 올라간 게 이재명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합심으로. 이 전력난에는 날이 더워서 AI 때문에 그런 갖가지 이유로 전력이 원전이 최고다.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거의 시대정신이잖아요 지금. 그 해의 첫 주자 주도주였던 애 누구냐? 원전이죠. 조선이었고 그 해의 첫 주자들은 대부분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한 3개월 동안 랠리를 펼치고 지금 이제 노이즈가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봅시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 방산주와 전력기기를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2023년 4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현대 롯데하고 같이 이쪽에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얘네들이 올라갈 것 같아서 막 현대일렉이랑 이런 걸 밀었을 때 상기시켜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까먹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간 있죠? 이 구간들 보이시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거의 4개월 동안 정확히 보면은 40%의 조정이 왔어요. 40%의 조정. 그 40%의 조정이 오고 여기서도 또 보이시죠? 30%의 조정이 왔어요. 30%.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 올라가기 전에 이 구간은요. 거의 6개월 이상을 행보를 했어요. 고점을 못 넘어가고. 무슨 말이냐면 이 방산주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처음 주목을 받고 오르다가 여기서 한번 깨지고 여기서 박살이 나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어디 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산 에너비티는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이제 제가 LIG 넥스원 여기서 죽을 때 영상을 찍었죠. 이거 외봉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할 거다.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리고 뭐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그 영상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밀었던 게 또 하나가 현대 로템이에요. 예전에 방산주 얘기할 때 얘도 보면요. 여기서 조정을 몇 프로 줍니까? 40% 줍니다. 40%. 얘도 40% 줬고 이 중간에 보면은 이런 엄청난 조정이 있죠. 그리고 이거 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려요. 1년. 1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따블이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 당시 현대로템 막 얘기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걸 봐도 반드시 노이즈는 끼게 돼 있고 그 노이즈로 인해서 누군가는 물량 확보 못한 걸 물량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도 그랬고 피크아웃이다? 아니면 이게 확장성이 나올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시장은 반드시 갖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어떤 주도주든지. 근데 얘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산 에너비티는 이제 처음 조정이 온 거예요. 조정다운. 이제 처음으로 노이즈가 낀 거예요. 정부 입을 통해서. 근데 이 정도의 통상적인 조정이나 노이즈는 무조건 그 어떤 주도주든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끝났다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주도주의 어떤 생로병사를 봤을 때는 반드시 시장에서 억가를 당하면서 그걸 핑계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물량을 일부 정리하거나 개인들의 어떤 그 구심점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어디서? 주도주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여러분 이 구간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이. 이게 얼마였죠? 이것도 40% 빠진 겁니다. 이 구간도 마이너스 40%입니다. 이게 뭐 거의 법칙이죠? 40% 조정을 줬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왜 힘든 구간이면 생각해 보세요.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두에빌이 지금 바닥에서 많이 쳐줘서 3배를 갖다 칩시다. 두산에너비티는 3배 간 겁니다. 얘는 몇 배 갔습니까? 6배를 간 거예요. 6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은 6배를 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점 찍고 3월 19일에. 그럼 누가 더 흔들리겠어요, 마음이? 흔들려도 포스코 퓨처엠이 더 흔들리죠. 왜? 두산에너비티가 두에빌보다 3배를 더 갔거든요. 그 상태에서 40%씩 푹푹 빠지고 막 뉴스 나오고 이상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노이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를 찾든 애플을 찾든 뭐를 찾든 그러니까 주가를 보지 말고 시대 정신을 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운동화 끈을 만드는 회사인지 정말 시대가 부르는 그런 기업인지를. 그러면 답이 명확해져요. 차트를 보지 말고 하루하루 주가를 보지 말고 지나고 나면 주도주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 짜증나죠.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1억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두산에너비티가 옛날 두산중공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옛날에 두산중공업일 때 제가 이거를 뭘 했었냐면 제가 이 두산중공업이 ELW를 엄청 했었습니다, 옛날에. 이때는 ELW가 좀 활발했어요. 이때 이렇게 간 주식이에요, 이렇게 간 주식.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모난 박스. 이게 1년 반 동안 흔든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조금 과하게 올라가면은 있어요, 시총 대비. 왜냐면 시총이 크잖아요. 옛날에 2차전지 업체들 갈 때는요, 시총이 이렇게 무겁진 않았었어요.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에는. 얘는 올라가기 전에도 시총이 무거웠잖아요. 10조 이상으로. 그런 애가 40조를 넘게 갔으니까 이게 저는 의심을 좀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야 이거 한 사람 뭐하냐, 이제 드디어 넘어간다 했지만 무슨 의심했냐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생각을 안 했죠. 왜? 시총이 무거우니까. 설마 여기까지 갈까? 10몇 조가 40몇 조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2배 갈 수 있나요? 하이닉스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무엇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엔비디아를 왜 갖고 있나요? 사람들이. 팔란티어를 왜 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를 왜 삽니까? 그냥 갈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에 맞기 때문이에요. 지금 통신주 삽니까? 안 사잖아요, 통신주. 왜 삽니까? 제가 25년 전, 30년 전에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SK텔레콤 그 당시에 주당 400만 원을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거나 뭔가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 그런 거는 물려도 돼요. 반드시 탈출기를 줘요. 근데 엄한 걸 갖고 있다.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명확하게 내가 기다릴 때 힘들지 안 힘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